미국 이민에 대해 궁금하신 분, 또 미국 이민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미국에서 장장 25년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미국 이민에 대해서 이 시간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서임의 따따붙다입니다. 1990년대 초부터 2017년도까지의 저의 그 미국 이민 생활을 토대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은 크게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서부와 동부로 이렇게 크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부는 LA,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그런 쪽으로 많이 저희 가족 친지들이 많이 살아요. 저희 동생도 LA에 살고 샌디에고에 사는 이제 친구도 있었고, 동부 쪽에는 뉴욕, 뉴저지, 시카고 그쪽으로 좀 많이 살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리치몬드, 메릴랜드, 또 버지니아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살고요. 또 중부에는 시애틀, 또 텍사스, 또 더 남쪽으로는 조지아, 애틀란타 그쪽으로 한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을 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적극적이고 뭔가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미국은 굉장히 괜찮은 곳이에요. 영어도 배우고 또 여러 다양한 인종의 사람을 만나면서 또 그 나름대로 재미를 만끽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를 배울 수도 있고 음식도 배울 수가 있고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오늘은 문화, 그리고 편의성, 의료제도, 교통, 직업, 자녀 교육, 또 인종차별, 부동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러나 아주 핵심만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자연환경이에요. 자연환경은 정말 좋아요. 노 미세먼지.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숲이 많으니까 나무도 많고 꽃도 많고, 봄에는 정말 이 꽃가루 알러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미국 공원에는 바베큐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특별한 경우 빼고는 어디서고 바베큐를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슴 또 다람쥐는 아주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뉴저지 같은 경우는 1시간만 나가게 되면 바로 바닷가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낚싯대를 가지고 가서 낚시할 수도 있고 또 바다 낚시를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또 광어 낚시도 많이 해봤고 또 고래도 낚아봤고요. 물론 이제 버렸지만 골프 치시는 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근처에 골프장이 널려 있어요. 너무도 멋진 골프장이 많은데 가격도 제가 뉴저지에서 동네에서 쳤을 때 20불인가 25불인가 했던 것 같아요. 좀 비싸다고 한데도 한 4, 50불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멋진 곳에서 골프 치시기는 정말 좋습니다.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어두워지면은 밤에는 잘 다니지 않아요. 한인들이 사는 곳은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고 또 경찰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안전한 편입니다. 굉장히 경찰들이 엄하고 무섭습니다. 한국처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거기는 경찰은 정말 무섭습니다. 무조건 스탑하라고 하면 스탑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번에는 이제 문화시설인데요. 고등학교에 야간 학교가 있습니다. 야간 학교에서 제가 이제 영어 공부도 좀 하고 또 그림 공부도 하고 음악 공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편의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불편할 거예요. 주로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살았던 뉴저지에서는 한인들이 많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그래도 걸어서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요즘 그곳이 은퇴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저녁에 마트에 가기도 하지만 어지간한 마트는 거의 일찍 닫습니다. 11시인가? 12시인가? 그때 되면 문을 다 닫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잘 다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상약 그런 거는 좀 미리 사놓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의료제도 같은 경우는 좀 비싸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당시는 100% 의료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료 혜택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세금 보고하잖아요. 그럴 때 보험이 없게 되면 또 많은 페널티를 내게 돼요. 또 벌금을 내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기독 상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40불만 내면
상조, 기독상조회 보험에 기독상조 의료보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번 병원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거나 큰 병이 들었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도움을 받는 그러한 의료 제도예요.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 그러니까 영주권 이상자에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만 잘 살펴보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미국은 중산층이 힘든 것 같아요. 아예 돈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뭐 그런 도움 받을 게 하나도 없겠죠.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하니까 돈 들여서. 그러나 이런 이제 저소득층들, 예를 들면 우리 흑인이나 남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본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한인들은 중산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좀 저소득층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 제가 아시는 그 목사님은 갑자기 중풍인가로 쓰러지셨는데, 일단 미국은 사람을 살려놓고 봐요. 그래서 치료를 다 받으시고, 나중에 뭐 나눠서 낸다거나, 그렇게 이제 소셜 워커가 와서, 이렇게 사회, 이렇게 보장 그런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봐주세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뭐며 경제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에 맞춰서 조금씩 나눠내든가, 정말 낼 수가 없다면 뭐,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교통은 뭐 한국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러시아워 때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번잡하고, 그러나 한국에 비하면 미국은 굉장히 널널합니다. 지하철은 한국 못 따라갑니다.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어요. 또 뉴욕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오래되어 있어요. 축축하고 막 눅눅하고 어두컴컴하고 지하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만큼 우리 한국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뭐니 해도 궁금해하는 직업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기술직이 있으면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또 간호사 같은 경우 괜찮아요. 제가 잘 아는 동생도 간호사로 와서 굉장히 높은 그러한 수입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몇십 년 이렇게 일하고 나면 정년 퇴직했을 때 그 혜택 받는 게 이제 은퇴 플랜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부동산을 했고 또 보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뭐 워낙 경쟁도 많고, 저는 또 제 원래 하던 일을 하고 싶어서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서 일을 놓고 왔는데 그 일도 괜찮고, 최근에는 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인들이 영어를 하는 곳은 관공서, 우체국을 가거나 또 운전면허증을 해야 하거나 또 여권에 관련된 거, 또 아이들 학교, 또 마트 갈 때 뭐 그때 조금, 그 외에는 사실 한인 사회에서 살면 그렇게 영어를 쓸 일이 많지 않아요. 미국에 살아도 한인 사회에서 살면 영어 하나도 못하는 사람, 예스 노밖에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희 아버지처럼.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영어 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하고 살지 않는 이상, 또 미국 학교에 다니거나 미국 직장을 갖지 않은 이상 그렇게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다는 거. 그렇게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인종차별. 인종차별은 가끔씩 있습니다. 주로 백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무시하는 거. 저는 그렇게 많이 겪어보지는 않았는데, 한 번 있었어요. 화장실을 좀 쓰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백인이 그렇게 미인하게, 우리 미국에서는 미인하다는 건 아주 좀 못되게 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못되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주 난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백인들이 좀 그런 게 가끔 있고, 그래서 인종차별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었고, 글쎄요, 어떤 분은 인종차별인지 아마 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살았던 뉴저지주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인들이 워낙 열심히 살고 근면하니까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한인들은 좀 알아줘요. 굉장히 근면하다고. 유대인보다도 더 근면하신 분이 우리 한국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뭐 욕을 먹는 한인도 있지만 굉장히 존경받는 한인분들도 많습니다. 이번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자녀잖아요.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그 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2명 미국에서 이제 키웠잖아요. 유아원,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제가 이렇게 다 키웠는데 정말 좋아요. 첫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요. 미국은 교육이 창의성이에요. 그 아이들의 창의성을 개발해주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개발시켜 주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10명이 있으면 공부 잘하는 애는 한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는 그 외에는 다른 쪽에 재능이 있거든요. 그쪽을 부모들이 키워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저의 작은 아이가 지금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좀 팁이 되는 좋은 얘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은 당연히 한국에 비해서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시골로 갈수록 아이들이 너무 순수해요. 우리 아이들이 버지니아에서 살다가 버지니아만 해도 조금 약간 시골이야 남쪽이거든요. 뉴저지로 올라오니까 거기만 해도 서울인 거예요. 아이들이 영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아이가 한국말 영어를 다 잘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럭키죠. 이렇게 한국에 살면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하신 분들 그 자녀들이 영어만 해가지고 아이들은 학교만 가면요 영어를 금방 잘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만 사귀면 아이들은 너무 영어를 잘해요. 문제는 집에 와서 한국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특별히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하고 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괴리감을 느끼고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지역에 따라 물론 다릅니다. 뉴저지, 뉴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고요. 또 LA, 또 샌프란시스코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은 아무래도 이제 그 교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교통도 좋고 자연환경도 좋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집값이 비쌉니다. 그러나 조지아, 아틀란타 그쪽으로 한인들이 이제 집값도 싸고 그래서 이제 많이 가기도 하는데 그쪽은 조금 저렴한 편이고 텍사스도 조금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미국 이민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자연환경. 어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는 미국 생활 괜찮습니다. 그리고 골프 좋아하시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행하기 좋고요. 단, 절대 길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게 되면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직업. 전문성 직업을 갖고 계시지 않은 이상 몸으로 때우면은 다 먹고는 사시는 것 같아요. 한인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얼마간의 투자를 하시게 되면 세탁소, 또 네일 사롱 그러한 곳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야채 가게 또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보험, 부동산, 또 네트워크 마케팅, 정비 쪽, 자동차 정비 그쪽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쪽을 하시면 기술직이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식당에 가거나 할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2배로 비쌉니다. 거기다 미국은 팁 문화예요. 한국에서 6,000원 먹으면 미국에서는 10불 플러스 팁 2불 하면 12불 그러면 뭐 얼마야? 1,300~400원 이렇게 아니 13,000~14,000원 한 끼 식사에 2배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학군 좋은 데 가면 굉장히 괜찮아요. 가끔 총기 사고가 나서 이제 걱정이시지만 제가 살고 있는 뭐 뉴저지나 이런 데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사실 위험은 어디든지 있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은 한국보다 굉장히 좋다는 거. 아이들 창의성을 키우기에도 좋고 아이들 앞으로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또 아이들 이제 영어를 배우는 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곳에 살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영어를 마스터하면 한국에 와서 또 직업을 가질 때도 훨씬 좋지 않을까 봅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 어떠한 직업을 갖더라도 영어를 하면 굉장히 큰 베네핏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성. 미국은 아무래도 차 문화니까 한인들이 밀집되어 사는 걸어서 다니지 않는 이상 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안전성은 이제 지역에마다 다릅니다.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아닌 이상은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깜깜해지면 밤 12시 이후에는 다니시지 않는 게 좋고 대다수가 잘 다니지 않습니다. 미국은 가족 단위예요.
예, 그러니까 가족끼리 알콩달콩 살기에는 미국이 완전 짱. 예. 그러나 이렇게 술 한잔 하시고 막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이제 좀 답답하실 거예요. 집에서 드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하고. 그리고 이제 제도. 이제 건강보험 쪽은 좀 비싸요. 비싸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제도를 활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은퇴연금, 세금을 내는 인구수가 줄어들고, 또 고령화가 점차 늘어나니까, 점차 지금 줄어들고 있는,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받는다. 당신이 65세면 얼마? 67세 때는 얼마 받기 시작한다. 근데 굉장히 그게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뭐 어차피 뭐 그거는 이제 적으니까 금액이 한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그렇다는 거,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은퇴 장소로는 따뜻한 곳, LA나 뭐 플로리다 따뜻한 곳, 그러한 곳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이런 동부에서 사시다가 동부가 춥거든요. 그러니까 4만 4원 한국처럼 똑같아요. 여름 길고 겨울 길고. 금액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알고 어디에 살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나는 남은 생을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거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자녀가 중요한지. 자녀도요, 일정 나이가 되면 떠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다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떠나게 되면 제2의 인생, 저도 지금 제2의 인생을 놓고 한국에 다시 나와서 이제 삶을, 저는 미국으로 다시 미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이민을 온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좌충우돌한 게 많은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걸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리를 좀 한번 이참에 해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막 갑자기 하려니까 빠진 것도 있고, 아마 뭐 좀 두서없이 말한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다음 기회에는 제가 좀 더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한 걸 요점하면서 더 짜임새 있게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도 가져볼까 생각도 하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다면 요 아래 댓글로 좀 궁금하신 부분, 이러한 거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경험을 토대로, 제 지인들 경험을 토대로, 지금 미국에 전부 저희 가족들 다 살고 계세요. 저만 지금 한국에 나왔거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제 얼굴 보이시죠? 네, 여기 제 얼굴을 누르시면 구독 누르실 수가 있어요. 구독해 주시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좋은 정보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또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임의 따따붙다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